난독 극복기 우유곽대학을 빌려드립니다. 7번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답이 있다. 안성기, 영화배우. 어쩌다 보는 사람보다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렇게 되면 삶의 모든 것이 우러납니다. 최영환. 미국 속담 중에 신뢰받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다. To be trusted is a greater compliment than to be loved.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뢰받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대한 이론과 기술론은 많지만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신뢰를 가장 잘 가르쳐줄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한 대답은 군대라는 의외의 환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영화배우 장혁씨와 군생활을 할 당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장혁씨는 배우들이 가장 신뢰하는 배우는 안성기 씨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더군요. 매스컴을 통해 잘 알려진 안성기 씨의 온화한 이미지는 만들어진 모습이 아닌 진짜 그의 성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안성기 씨를 만나면 꼭 신뢰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었습니다. 우유곽대학의 교수님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자 직접 찾아뵀었는데 인터뷰하는 내내 신뢰 가득한 신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40 넘으면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말이 맞는다면 안성기 씨의 인생은 신뢰라는 한마디로 압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뢰는 관계를 맺는 가장 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를 쌓고 싶다면 안성기 교수님께 명품 신뢰를 배워봅시다. 안성기. 신뢰는 남에 대한 배려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신뢰한다는 말은 그만큼 나를 믿는다는 이야기인데 그 믿음에 배려받을 때 나오게 되죠. 다른 사람의 말과 그의 세상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신뢰가 쌓입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한 것은 신뢰를 쌓는데 그 다음 문제라고 봐요. 배려는 남는 장사다. 한국은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부족한 사회처럼 느껴집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현상도 그렇고 온라인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남에게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이야기처럼요. 배려는 성인군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배려하면 일단 자신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상대방을 배려할수록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 스스로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남는 장사가 됩니다. 쉽게 오케이 하지 마라. 저는 사람을 만날 때 배려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동시에 약속을 꼭 지킵니다. 시간 약속은 물론이죠. 모든 약속의 기본은 시간 약속이기 때문에 이 작은 것부터 철저히 지키는 것이 몸의 습관이 되어야 해요. 시간 약속은 그냥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일찍 그 장소에 나간다는 생각만 하면 쉽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이든지 예 그러죠라며 쉽게 오케이 하는 사람을 경계합니다. 경험해 보니 그런 사람은 대부분 말만 앞서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일 확률이 높더군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털털해 보이고 정이 있어 보이지만 같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 딱히 없는데 그런 사람은 싫어하게 되고 피하게 되더라고요. 한국 정서상 앞에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자신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무리한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답이 있다. 사람을 멀리서 본 느낌과 직접 만났을 때가 다르면 안 됩니다. 저 또한 대중에게 노출된 배우라는 것을 떠나서 말과 행동이 안 맞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나이가 들수록 직위가 올라가고 사회적 위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되죠. 요즘 시대의 연예인만 이미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자신의 이미지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이야기는 새어 나아가는 것이에요.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이야기는 새어 나가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한다면 먼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대중에게 노출되는 연예인의 경우 순간적으로 대중에게 잘 보일 수 있지만 주위 사람에게 못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가까운 사람을 등한시하잖아요. 본의 아니게 소홀히 대하게 되고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쩌다 보는 사람보다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렇게 되면 삶의 모든 것이 우러납니다.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자꾸만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자신에게 의무와 책임감이 생깁니다. 내가 좀 더 잘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저는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해라.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터뷰를 하다 보면 고해성사 비슷하게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말하게 되고 아 그렇구나 라면서 저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소홀했구나 이런 것을 인터뷰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끼리 인터뷰 형식으로 서로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신에게 정리 안 된 생각도 말을 하다 보면 스스로 정리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당신 일이다. 지금 하는 일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주는 사람을 떠올려 보면 모두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주위에 보면 일을 하면서도 불평불만이 많고 다른 것을 꿈꾸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에게 신뢰를 느끼기 힘듭니다. 무슨 일이든 이것이 나의 일이다 라면서 열심히 하면 자신이 원하는 꿈의 장소에 가도 열심히 하게 되지만 꿈만 쳐다보면 현재 맡겨진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도 열심히 안 하게 됩니다. 열심은 자세의 문제죠. 노력도 자세의 문제이고요. 저는 이 자세가 살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또한 열심히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기다리면 반드시 꿈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신념이 제겐 있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혹 자신이 꿈꾸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지금 열심히 일하는 곳에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이 되고자 하는 꿈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옆에서 보는 사람도 보기 좋고 자기 자신도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혹 꿈이 안 이루어져도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으로 후회를 안 하게 됩니다. 저에게 꿈이 있다면 계속 배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작품, 재밌는 작품. 제가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보는 사람도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작품을 계속 하고 싶어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화를 통해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고 즐거움을 공유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세계화가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에서
좁은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를 힘들게 한 영어학습법? 세계 사람들 마음을 설득하는 법까지 명광이가 글로벌 무대학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우육과 학생들이 어디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협업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하고 넓은 관점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글로벌 무대학과. 하루에 5단어 외국어가 들린다. 조셉 리, 미국 정보기관 연구원.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꾸준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가랑비는 우리 옷을 진짜로 흠뻑 젖게 만듭니다. 단어. 최영환. 외국어 습득법을 가르쳐 주실 교수님은 어떤 분을 초빙할지 고민하던 중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조셉 리 교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만남의 조건이었어요. 외국어 습득법에 대해서는 강의할 수 있으나 자신이 노출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셉 리 미국 정부기관에 속한 특수성 때문에 그분의 한국 이름과 정확한 정보를 기재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늦은 나이에 영어와 일어, 중국어까지 배워 원어민 수준으로 유창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불어와 독어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전해들은 그만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조셉 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외국어를 하나의 패션 유행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도 유행처럼 주기가 있습니다. 한때는 외국어 배우기에 열정을 쏟다가 이내 수그러드는 주기 말이에요. 이것이 반복되면 사람은 지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외국어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언어는 유행이나 광풍이 아니거든요. 생활 속에서 꾸준히 쌓여가는 생활의 침전물이 바로 언어예요. 당신이 한국어 공부에 지치는 이유. 저는 유학생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유학생만큼 언어에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도 없어요. 조급해하죠. 그럴 때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아침에 해변을 산책하다가 예쁜 소라 껍데기가 있으면 와 이거 이쁘네 라며 그것을 수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다 보면 몇 년 후 집에 수많은 컬렉션이 생기죠. 이런 느낌으로 영어 공부를 하라고 해요. 산책하듯이 외국어 공부를 해야 해요. 산책할 때는 마음의 강박이나 조급함이 없잖아요. 젊은 친구들 대부분이 뭐든지 단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그런 듯.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외국어 공부는 수평선으로 다가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열심히 하다가 이 수평선에서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포기해요. 가끔 고액과의 형식의 제안이 들어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 단기간에 결과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은 백날 가르쳐 드려도 그분의 조급함 때문에 금방 지쳐버립니다. 수평에서 초조해하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매우 스마트하고 능력이 있어요.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어 습득의 첫걸음, 관심. 저는 4개의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고 그 외에 2개 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합니다. 제가 사람들보다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관심에서 비롯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오지랖이 넓어서 이것저것 관심 많은 거죠. 저는 미국의 다양한 인종을 만나는 회사에서도 고향이 외국인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너는 어느 나라 말을 하니? 너의 이름의 뜻은 뭐니?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 나라에 관심이 생기고 그 관심 때문에라도 그 나라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외국어는 권력이 아니라 배려다.
이 관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배려라는 단어에 직면하게 돼요. 언어 전문가들이 하는 말 중에 언어 에티켓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언어 에티켓의 기본은 오픈 마인드, 즉 배려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언어는 문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기에 더욱 이 배려가 필요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한다는 것은 곧 파워를 의미했죠. 문제는 외국어를 파워 관계로만 보는 것이죠. 이른바 영어만 하면 나에게 힘이 있고 남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논리. 그래서 조기 교육을 하는 것도 다른 아이들이 못해도 너만은 이것을 하라는 논리죠. 이러한 논리를 가진 분께는 죄송하지만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배려심을 익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상대방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할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맞추는 힘이 언어의 힘입니다. 그 위에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대부분 배려심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가랑비는 옷을 진짜로 젖게 한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어를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중국 현지인 선생님께 중국어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분의 강의는 하루에 딱 5글자만 가르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학생들 대부분이 미국인이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배우기 힘든 언어 4가지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거든요. 언어도 절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모국어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서양 사람들에게 중국어는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중국어도 하루에 5글자를 꾸준히 배우면 나중에 읽고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5글자로 말이에요.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꾸준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요. 가랑비는 우리 옷을 진짜로 흠뻑 젖게 만듭니다. 가랑비에 젖는 법. 외국어에 적기 위해서는 외국어 배우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생활화한다는 것은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일어나자마자 양치질하고 텔레비전을 켜는 것은 의식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멀티미디어적인 접근법을 추천해요. 가장 쉬우면서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영화, 소설, 만화 등등 굉장히 여러 채널로 언어를 접할 수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건 그 나라의 유명하고 인기 있는 가치관이 그대로 멀티미디어에 드러나요. 그런 나라의 가치관에 매료되면 외국어 공부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저는 삼국지에 매료되어서 중국어를 배우러 중국에 온 일본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그 친구들은 일본어로 삼국지를 읽고 감명받아서 삼국지를 중국어로 읽고 싶어서 중국에 온 거예요. 그들은 유별나게 중국어 습득이 빠릅니다. 그 나라가 가진 무엇에 매료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언어를 배우는데 최고의 나이는 외국어 공부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바로 나이를 먹으면 공부가 끝난다는 착각이에요. 언어학적으로 대부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혀가 굳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언어 공부는 별개예요. 저는 중국어와 일본어를 제 혀가 굳어졌을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영어도 본격적으로 공부한 것이 그 무렵이고요. 요즘에는 악센트가 있는 것도 매력이거든요.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언어는 도구에 불과해요. 또 다른 오해는 나이 들어서 기억력에 한계가 생긴다는 착각이에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스스로 제한을 둘 때 한계를 가져요. 적어도 저는 제 자신에게 한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뇌는 쓰면 쓸수록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유연해집니다. 외국어에 타고난 사람 구별법. 언어를 가르치다 보면 습득이 빠른 친구가 있고 느린 친구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것이 태생적으로 지능 지수나 언어 능력의 차이가 원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만히 관찰해보니 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생각이 깊거나 복잡한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언어 습득이 늦는다는 사실이에요. 뭔가 고민하고 맞는지 틀린지 걱정? 아니면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다시, 생각이 깊은 아이들이 언어를 공부할 때 힘들어해요. 어떻게 보면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유아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어느 나라 언어를 배우든 엄마 아빠 등의 유아 언어부터 배우기 마련인데 생각이 복잡하면 이것을 힘들어합니다. 자신의 모국어와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외국어에 타고난 사람은 단순한 사람입니다. 외국어 배우는 것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단순해지세요. 다국어 습득에 대하여 특정 언어가 아니라 여러 언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하나의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보다 조급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 하나의 외국어를 먼저 원활하게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외국어 하나를 즐기면서 잘할 수 있으면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더 쉬워집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논리가 생기거든요. 외국어 하나도 못하는데 내가 다국어를 어떻게 하겠어? 라고 고민하지 말고 외국어 하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하나만 잘하면 욕심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요. 마음으로 공부하라. 영어에 to know something by heart 라는 표현이 있어요. 직역하면 어떤 것을 마음으로 안다라는 뜻인데 실제 의미는 어떤 것을 외운다 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은 머리로 외우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공부할 때도 마음이 움직이면서 공부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해요. 자신에게 가장 큰 감명을 준 위인의 연설문이라든지 종교가 있는 분이라면 배우고 싶은 외국어 버전의 성경을 보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은 매우 훌륭한 외국어 습득 교과서라고 생각해요. 외국어를 배울 때 신앙이 함께 따라가기 때문에 습득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인간의 뇌가 재미있는 것이 뭐냐 하면 쉬움과 어려움이 병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쉬우면 재미없거나 쉽게 질리고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게 되죠. 그 대신 도전을 줘야 해요. 하지만 너무 도전을 주면 역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을 다른 언어로 읽어보는 것이 안정감과 도전을 함께 주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사람이 가정 환경이 평온해야 성공한다는 말이 있어요. 집안이 안정되면 밖에서 도전적인 것을 시도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책의 내용이 익숙하더라도 도전적인 외국어로 읽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 제 외국어 공부의 최고의 노하우이기도 해요.